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실버게이트 지분 약 99% 매각, 무디스 등급 하향 조정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저 캐시우드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캐시우드는 그 한국에서 돈나무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비트코인 예찬론을 주장해서 몇 년 안에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뭐 그런 낙관론을 여러 번 펼쳤죠. 이 캐시우드가 세운 회사가 아크인베스트이죠. 일전에 제가 캐시우드에 대해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아크인베스트가 실버게이트 지분을 약 99%를 다 매각했다고 그럽니다. 자신들이 이 실버게이트라는 회사에다가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다 매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최고의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이 실버게이트라는 회사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는 FTX 붕괴 사태 이후 밀려드는 81억 달러 상당의 출금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임직원 40%를 정리해고하고 손실을 감수하며 자산을 급매하는 등 암호화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FTX 사태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이득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손해봤습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큰 손이든 작은 손이든 다들 손해를 봤죠. 근데 이 실버게이트라는 회사가 또 특이한 게 지난해 4분기 기준 38억 달러 규모의 고객 예치금보다 많은 46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러니까 유보율은 높은 거예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탄탄한 회사였죠. 그러니까 또 그 캐시우드가 또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근데 FTX 사태가 터질 줄 몰랐죠. 그런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돈을 빼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금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실버게이트라는 회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디지털 자산 산업을 믿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주 시장을 잘 본 거예요. 왜냐면 암호화폐라는 게 완전히 다 뭐 사라지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다 붕괴돼서 가상화폐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죠. 상승할 때는 또 이전보다 더 크게 상승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것은 뭐 실버게이트 회사 등급을 뭐 이런 식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네요. 따라서 이제 캐시우드도 이 회사 주식을 99%를 다 매각하고 현재는 0.01%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도 엄청난 손해를 봤죠. 뭐 백전노장들도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상승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도지코인이나 리플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또 여러 그 코인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FTX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상승 분위기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도지코인 그리고 리플의 전망이 밝았죠. 가장 인기가 있었죠, 그때. 만약에 FTX 사태가 터지지만 않았어도 아마 그 도지코인,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갑자기 돌발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 하락하니까 다 하락한 거예요. 시장은 하락하는데 어떤 종목만 오르지는 못해요. 항상 시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종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싸게 샀어도 뭐 더 손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이 FTX 사태의 후유증도 다 마무리되고 결국은 코인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 때문이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주식 투자도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했었고 또 코인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주식은 기업 가치, 기업의 실제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고 코인은 실제가 아닌 가상의 개념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다를 뿐이죠.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똑같아요. 상승과 하락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를 보죠.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주식값이 아주 폭락을 했죠. 매일매일 눈만 뜨면 폭락이었어요. 폭락도 그런 폭락을 본 적이 없죠. 자고 나면 100포인트씩 막 내리고 120포인트, 80포인트 그렇게 떨어졌었죠. 완전 바닥까지 갔어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다 팔았습니다. 완전 바닥 가격이었죠. 그럼 그 바닥 가격에서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급등을 했으니까 그때부터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무서운 시장 상황에서 너도 나도 뉴스만
들으면은 주식시장이 다 붕괴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적은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뭐 팔아치우기에 바빴죠. 그러나 그 바닥을 찍고 주식 가격은 올랐죠. 그럼 조금 올랐을 때 샀으면 돈을 벌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못 삽니다. 왜냐? 또다시 내릴 거라고 우려를 하기 때문이죠.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올랐을 때 그럼 샀으면 또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꽤 큰 돈을 벌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그때도 못 사요. 그때 샀다가 또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해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 하다가 더욱더 급등해서 한참 오른 다음에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별로 못 버는 거죠. 이게 투자 심리예요. 대중 심리고. 투자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못 벌죠. 근데 대중이든 기관이든 웬만한 투자 경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10년, 20년 가지고 안 돼요. 이 투자 경험이 심리에 당하게 돼 있어요. 시장 심리에. 그런 인간의 심리를 동조이론이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동조이론. 동조이론이 뭐냐면 한 5사람을 모아놓고 짧은 선과 그보다 조금 더 긴 선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선이 더 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가 봐도 언뜻 봐도 그 긴 선이 당연히 길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야 맞은데 그 중에 4명이 짜고서 그 짧은 선이 더 길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아닌데 분명히 이게 긴데 라고 처음에는 수긍을 안 하다가도 나머지 4명이 계속해서 그 짧은 선이 길다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아 그러네 그게 더 기네 라고 동조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심리예요. 대중심리라고 쉽게 말하면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주식이나 코인 투자도 바로 이 대중심리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의 경지에 들지 않으면 이 대중심리에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아마 그 투자하는 그 투자 인구의 99.9%는 이 대중심리의 희생양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리플이나 도지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시장은 조금 지나면 또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 이전보다 더 크게 가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그때도 결국은 바닥에서 3,000포인트를 넘어버렸어요. 수직 상승해서. 저는 도지코인이나 리플도 아마 그런 그 과정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SEC와의 소송이 남아 있어서 그건 좀 변수가 있죠. 하지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안 돼요. 돈을 너무나 많이 투자하게 되면 오래 들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를 바라며 차분히 지금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릴 만큼 내렸고 거의 바닥에 왔습니다. 조만간 이 FTX 사태의 후유증이 마무리되고 나면 앞으로 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부디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큰 수익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